일단 이제 거의 뭐 시작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거울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어, 이제 막 달려가다 보면 다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또 훑어보는 것도 좋으니까 이번에 교환 위주로 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그 딱 어떤 수업을 이것 말고라도 수업을 들으실 때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예의라기보다도 여러분한테 유리한 거니까 이 와이파이 확인하시는 거 와이파이 확인은 이렇게 내려보시면 화면을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 좌상단에 있는 이건 제 폰이고요.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한번 내리면 이게 나와요. 위에서 한번 훑어서 내리면 네. 그러면 이 맨 위에 여기 그 부채살 같은 거 이게 와이파이입니다. 얘를 오래 누르시면 오래 눌러요. 오래 누르면 이렇게 연결됨이라는 게 뜨면 좋습니다. 이렇게 연결됨. 그럼 된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떠 있으면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연결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 데이터를 쓰지 않고 공공 와이파이를 쓰시는 거니까 이렇게 와이파이를 한번 확인하시고 연결된 걸 확인하신 다음에는 다시 홈 버튼을 누르고 여기 홈 버튼 누르면 이렇게 홈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요. 무음.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또 내리세요. 또 위에서 연습이니까 위에서 한번 훑어 내리시면 가운데 어서 오세요. 우리 총무님이십니다. 김영명. 자, 여기 가운데 여기 요거는 지금 진동 모드인데요. 한 번 더 누르면 색깔이 빠지면서 무음 모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가 지금 얘가 누르니까 내려가 버렸어요. 한번 터치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음 모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진동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보다 보면 조용한데 부부부부 소리 들리잖아요. 진동 소리조차 안 들리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확인하시고 무음 모드 확인하시고 혹시 전화가 오더라도 이제 주변에 피해를 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전시장이나 공연장 같은 데서도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전화가 혹시라도 와도 뭐 꺼놓으시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또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없으니까 이걸 무음 모드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제 얘가 전화 왔을 때 화면만 이렇게 켜져요. 화면만 소리 하나도 안 나고. 그럼 이제 그때 제가 또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제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자로 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끊어버리면 상대방은 이제 약간 무시당한 느낌 들고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화 온 화면에서 하단에 이렇게 올리면 문자로 전송시키는 게 있어요. 전화 한 사람한테 지금 뭐 내가 운전 중이니까 혹은 뭐 예배 중이니까 전화 못 받는다 뭐 이렇게 하면 상대방한테 문자가 가요. 그러면 지금 못 받는구나 라고 알고 훨씬 기분이 좋겠죠. 그게 이겁니다. 이게 전화 화면인데 혹시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화면이 이렇게 돼요. 그죠?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 뭐 남편 뭐 이렇게 써있고 전화 오는 거.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여기 메시지 보내기라는 칸이 살짝 뜹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살짝 치거나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서 글자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를 이렇게 딱 치시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 바랍니다.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테면 뭐 우리가 뭐 절에 간다거나 교회 간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운전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여기다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으면 여기 새 메시지 작성이 있어요. 플러스를 누르고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넣어놓으면 그게 여기 항목에 뜹니다. 그걸 누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면 전화를 안 받아도 상대방이 문자를 받게 되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는다 그러잖아요. 누가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아. 근데 안 받기만 해. 그럼 뭔가 괘씸해지는데 문자가 와. 지금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할게요. 이렇게 보면 훨씬 마음이 누그러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기억을 해두시면 수업 받는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다시 홈 버튼 누르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갈게요. 네, 새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요거는 제가 이제 오정 노인복지관에서 세팅이 돼 있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우리는 이제 이 공공 와이파이 중계기가 안에 들어와 있어 동그랗게 보이시잖아요. 저 동그란 게 이제 와이파이 중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선택만 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그냥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데는 이렇게 자기 와이파이가 별도로 이제 배정을 받아서 세팅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복지관이라던가 뭐 이런 데 가시면.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어딘가에 표시가 돼 있어서 여기 와이파이가 몇 번이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여러분이 이 아이디는 여러분이 그 와이파이 그 리스트에 뜨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걸 찾아서 이걸 누르시고 비번을 이걸 입력하시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아시면 돼요. 방법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교환대로 그냥 말씀드리자면 필터 내리는 거 계속 연습하고 계시죠? 필터 내리면 아까 이 와이파이 떴던 거고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와이파이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 동네 들어갔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오정 노인 복지관의 경우인데 오정 3라는 게 보이면 그걸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번 입력하는 창이 나올 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건 옆에 눈 표시에 빗금이 쳐져 있는데 그거를 풀어서 눈이 동그랗게 되게 만들면 내가 입력하는 그 내용이 보여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눈에 빗금이 쳐 있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면 입력하는 족족 점으로 바뀌어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고 입력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제대로 입력을 잘 해서 연결 누르시면 연결됨으로 뜹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 연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교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 기왕에 연결되신 분이 우측에 설정 칸을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돼요. 그럼 이게 오정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설정을 눌러서 이 화면이 됐을 때 옆에 QR코드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 한번 비번을 물어봐요. 폰이 당신 폰 맞냐는 식으로. 그래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QR코드를 완성해 줍니다. 여러분 폰이 이건 갤럭시만의 어떤 장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동료가 QR코드 인식을 해서 앞에 이 과정 생략하고 바로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제 일행이 뭐 개모임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친구들 동창 모임 할 때 한 분이 먼저 카페에 도착했어. 그런데 그 복잡한 와이파이 과정을 다 완성해서 나는 와이파이 연결이 됐어. 그러면 다른 분들 또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고맙게도 여러분 한 분이 이렇게 해서 여기 설정을 눌러가지고 QR코드를 발생해서 이걸로 여러분이 공유를 해가지고 오실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이 이미지가 가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도착해서 다른 분들도 바로 얘 QR코드로 와이파이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굳이 뭐 이런 아이디 찾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럴 필요 없이 바로 얘가 그 과정을 다 해줍니다. QR코드가 편리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 한 분만 먼저 도착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 다음 분들은 그냥 QR코드 아니면 이분이 이걸 보여주시기만 해도 돼요. 자, 내가 폰 보여줄 테니까 빨리 찍어. 이렇게 하시면 QR코드 찍어서 그냥 와이파이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개념만 일단 알고 계시고 나중에 실험은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걸 또 힘들어 하시냐면 이게 와이파이 그 QR코드를 그럼 카톡으로 받았어. 그럼 받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연결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받은 거를 여러분 내려받기, 저장하기, 화살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 칸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 표시는 저장하기 표시입니다. 여러분 폰으로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저장하게 누르면 얘가 갤러리로 들어와요. 이 이미지가. 카톡에 있던 이미지가 갤러리로 바뀌게 됩니다. 또 갤러리에 받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그 와이파이 항목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런 QR코드 읽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QR코드 원래 이 화면으로 카메라로 읽는 거로 되어 있지만 여기 옆에 보면 갤러리에서 찾는 그 버튼이 또 있습니다. 요걸 눌러서 여러분 갤러리에 저장된 아까 그 카톡 요걸 눌러가지고 얘가 인식하게 만들면 내 갤러리에 있는 QR코드를 얘가 인식해서 와이파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QR코드가 카메라로 뭘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저장한 이 갤러리에도 접근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갤럭시만 가능합니다. 아이폰은 이건 안 돼요. 갤럭시만 가능한 기능, 좀 편리한 기능들이 몇 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카톡으로 받은 것에도 얘가 갈 수가 있다. 제가 비주얼을 보여드리자면 화면을 이렇게 내렸을 때 여러분 이제 와이파이 동네로 들어가게 되면 와이파이 동네로 완전히 제가 들어가 버릴게요. 들어가면 이렇게 화면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설정에 들어간 와이파이 동네입니다. 아까 그 내려서 들어간 건 잠깐 머무는 곳이고 정말로 와이파이로 가게 되면 이렇게 와이파이 항목이 아예 떠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요거잖아요. 지난번에 연습한 거 요거 CQ 연습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연히 됐는데 잘 됐는데 지금 요걸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요거 말씀드려요. 요거. 요게 QR코드 읽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만약에 여기 이제 사실 공공 와이파이는 이 QR코드가 따로 발생이 안 돼요. QR코드는 와이파이 비번이 있는 경우 그래서 비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다 이 표시 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 선택하고 비번 누르는 그 과정이 이 문의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빠르게 따라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유기는 그냥 누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QR코드가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걸 눌러보니까. 원래는 여기서 이걸 누르면 이 QR코드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내가 보안 코드, 되네요. 얘가 나를 아주 톡색이네. 지난번엔 안 되던데. 이거예요, 이거. 이 QR코드를 제가 이미지를 저장하면 내 갤러리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공유를 누르게 되면 이제 카카오톡으로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해볼게요. 한번 내리고 우리가 와이파이 동네로 들어가죠. 오래 눌러서. 그러면 이 와이파이 몸통을 한번 누르시는 겁니다. 누르면 와이파이 동네로 들어가요. 제가 잘못 눌렀네요. 다시 완료를 누르고 와이파이로 가고 이게 정식 절차를 알려드리면 이게 원래 이게 지금 CQ도 연결됐네요. 지난번에 와이파이 했는데 그게 여전히 먹히고 있습니다. 자, 완료를 누르고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대로.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저를 따라 하셨으면 설정이 여기 앞에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으신가요 혹시? 네. 예. 그럼 이 설정을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설정이 나오죠. 이게 제가 아침에 하다 보니까 설정이 나오면 아마 제일 위에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삼성 계정으로 로그인이 돼 있으시면 오래 눌러서 살짝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님 삼성 계정 로그인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해주시면 좋고요. 이메일만 있으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저처럼 폰을 잊어버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이렇게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다시 로그인을 하면 다시 여기 있던 정보가 내려와져서 폰을 어제 썼던 것처럼 바로 그냥 다시 복구가 되져요.
저절로. 편리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얼굴을 어떻게 넣어? 근데 거기 사진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이제 하기 나름입니다. 눌렀을 때, 안 해도 상관없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프로필 정보 뜨고요. 여기 프로필 정보에 이제, 사진 들어가는 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프로필 정도에 여기 누르면 카메라가 떠요. 그럼 얼굴을 찍어서 넣으면 되시고, 별거 아니에요.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연결이 있잖아요. 연결에 와이파이가 있죠.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결 들어갈게요. 그래서 연결에 와이파이, 저 와이파이 위칸을 누르면 여기가 바로 와이파이 동네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제 이렇게 뜨죠.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스타벅스 같은 데 갔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잔뜩 뜹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와이파이들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옆에 집에서 들러서 와이파이 연결했는데 그 옆에 집을 우리가 가게 돼도 그 와이파이가 힘이 좋으면 그 옆에서도 그게 잡혀서 그냥 이 집에서 안 해도 그 옆집 거 그냥 와이파이 써서 내가 쓸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와이파이,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 어디선가 쓰고 있는 와이파이가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물쇠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열려있는 것들은 아마 그냥 선택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물쇠가 되어 있는 거는 비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내가 비번을 모르면 비번 입력하는 창이 뜨면서 약간 어색해지는 거죠. 내가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지는. 근데 이제 우리가 비번을 알게 되면 아까 오전 같이 비번을 알게 되면 이걸 누르고 비번을 입력하면 여기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와이파이고, 그러다가 자 연습하는 게 이거였죠. 우리가 연결됐어요. 연결돼서 이걸 누르면 이게 시큐어는 안 뜨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시큐어는 QR코드가 안 뜨네요. 제가 퍼블릭 와이파이 프리로 다시 바꿀게요. 와이파이 프리로 바꿨습니다. 바뀌었죠? 바뀌어서 제가 오른쪽에 설정을 누를게요. 그러면 QR코드가 뜨죠? 여러분 뜹니까? 여기까지 오셨나요? 네. 예. QR코드를 한번 눌러보세요. 저는 못했는데 아. 저렇게 못했는데요. 아까 그 연결을 누르시라고 해갖고 누르죠. 연결해서 와이파이 누르시고, 네. 그다음에 KT 와이파이 요거 누르시면 QR코드 뜨잖아요. 연결되셨고 보안이 없는데 지금 와이파이 풀리고 와이파이 시켜. 더보기를 눌러보실게요. 근데 선생님은 글씨를 좀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글씨가 너무 커요. 여기 떴어요. 네, 패턴을 그리라고 하면 뜰 겁니다. 여기 설정. 그리고 지금 선생님 시큐어로 되어 있어요. 시큐어는 안 떠요. 다시 시큐어로 되어 있잖아요. 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가 뭘 할 때 뭘 잠깐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 바로 잡는데 지난번 제가 녹화한 걸 보니까 시간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한테 손해야.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잘 따라와 주세요. 천천히라도 다시 할 테니까.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이 CQ였다가 이걸 눌렀더니 QR코드 항목이 안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CQ는 안 된다. 그러니까 와이파이 프리를 선택하셔라. 근데 여전히 CQ를 누르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프리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설정을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설정 안 누르고 또 왜 제 건 그렇게 안 되나요 하시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걸 누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런 그림이. 네. 그럼 여기서 지금 QR코드가 있잖아요. 이걸 눌러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안 코드를, 그러니까 지문 인식을 하든 아니면 뭔가 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폰인지 한번 재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QR코드가 발생되는 겁니다. 다 되셨나요? 예. 예,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동료한테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셔도 그 친구가 다시 QR코드를 인식해가지고 와이파이 연결되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엄지척을 하겠죠. 그런 건 다 어디서 아니? 뭐 이렇게. 갤러리다 저장. 네? 갤러리. 저장을 해둬도 돼요. 근데 요게 그 장소에서만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는 사람한테 이걸 보내봐야 그 사람이 당장은 뭘 할 게 없어. 버스 안에서 얘를 받았어. 카톡으로. 그래서 당장 뭘 할 게 없어. 여기 와야. 그 장소에 와야. 와이파이 영역에 들어와야 이 리스트도 뜨고 얘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리스트도 안 되는데 얘 눌러봐야 얘 연결해봐야 아무 이게 벌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사람은 일단 받아놨다가 카톡으로 온 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카톡으로 보냈어. 와이파이 연결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카톡을 확인하시고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갤러리에 간 거를 아까 얘기했던 그 와이파이 동네에 들어가서 우상단에 와이파이 QR코드 있는 걸 눌러가지고 우측 하단에 갤러리 버튼 눌러서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와이파이 읽어서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이미지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분들은 여기서 와이파이 동네로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고 설정에서 자 이제 와이파이로 갑니다. 와이파이 들어가죠. 그럼 설정에서 들어간 와이파이에는 얘가 있잖아요. 얘. 그죠? 얘를 누를게요. 누르면 원래는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얘는 갤러리로 들어가는 버튼입니다. 누르고 갤러리에 뜨는 거 얘를 선택한 다음에 완료까지 누르면 얘가 읽어요. 읽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용한 걸 보니까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네. 다시 몇 번을 반복해야 가능할까요? 개요만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반복해서 여러분이 아셨다고 해도 아마 내일 이 시간 되면 하얗게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가동이 돼가지고 근데 그거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이건 그렇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개요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누군가 하나가 와이파이를 연결해 놓으면 QR코드를 발생시키고 그 QR코드를 누군가한테 보낼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그걸 받은 분은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받은 그 QR코드로 바로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거는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때 가면 필요하실 때 한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일단 하고 요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이에요. 요렇게 근데 와이파이가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일로도 갈 수 있고 절로도 갈 수 있고 그럼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가 화면을 내려서 들어간 그 와이파이 동네 있잖아요. 얘가 지름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편하라고 그냥 삼성이 지름길을 만들어 놓은 거고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설정을 통해서 연결로 들어가서 와이파이로 들어가는 게 가장 정상적인 코스입니다. 그래야 그 우측 상단에 QR코드 있는 그 버튼이 떠요. 자, 그래서 요 버튼이 뜨는 거죠. 이걸 누르고 대부분은 여기서 읽어요. 화면 이제 우리 이런데 QR코드 있잖아요. 와이파이 QR코드. 그럼 이걸로 읽으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톡으로 받은 이미지를 갤러리 저장해 놨잖아요. 그 갤러리에 들어가는 창 버튼이 여기 있다는 거죠. 아이폰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폰은 매번 카메라로 그 이미지를 찍어야 돼요. 근데 삼성은 고맙게도 이걸 해놔가지고 이걸 누르면 바로 이제 갤러리로 들어가서 아까 다운받은 그 QR코드를 누르면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얘가 그 이미지를 한번 쭉 스캐닝 한 다음에 이 이미지를 읽어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면 이건 이제 아이폰이고. 자, 그래서 이제 수업 중 발소리는 무음 모드로 하자는 게 제 얘기입니다. 대부분 진동을 또 많이들 얘기해요. 강사들 따라 스타일이. 어떤 분들은 그냥 소리만 아니면 된다 그러시는데 저는 그냥 아예 무음 모드가, 왜냐면 이것도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은근히 신경이 쓰여요. 자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부 하면 내 폰인가 하고 자꾸 보게 되잖아요. 이게 수업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아예 무음 모드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 다음에 내용이 있나? 그렇죠. 그 내용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무음 모드로 가는 이 소리라는 부분은 그러면 어디에서 또 연결되느냐? 일단 여러분이 빨리 가는 방법은 이렇게 역시 내리면 화면을 위에서 내리면 이거 많이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요게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요거 눌러서 했죠. 예, 요거 눌러서 왔다 갔다 했어요. 걔를 오래 눌러볼게요. 걔를 오래 누르면 이렇게 소리 영역으로 또 넘어갑니다. 요 페이지가 돼요. 되셨나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누르는 거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한번 터치하면 걔가 영향을 받아서 온 오프가 돼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여러분이 한 번에 탁 터치하면 와이파이가 꺼져요. 근데 오래 누르면 와이파이 동네로 들어가는 겁니다.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리도 여러분이 한번 톡 터치하면 그게 이 내용이 바뀌어요. 근데 오래 누르면 요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려는 건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이 무음 모드를 해놓고 그냥 이제 방치해 놓으시면 틀림없이 그날 오후쯤 돼서 누군가 막 짜증을 내면서 넌 전화를 해도 왜 이렇게 안 받니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했다고? 언제? 딱 보면 이제 여기 뭐 부재중 전화가 한 5개. 뭐 이기는 분의 경우 저는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랬었네. 근데 여러분 무음 모드를 하고 잊어버렸던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밑에 보시면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 보이시죠?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 요게 아주 효자입니다. 얘를 켜볼게요. 얘를 켜면 무음 시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를 여러분이 터치를 하면 시간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좀 긴 영화를 보신다. 그럼 한 3시간. 그럼 3시간 동안만 무음 모드였다가 돌아옵니다. 진동 모드로 돌아와요.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전화 왔을 때. 지금 1시간이면 되죠, 여러분. 1시간이면 충분하니까 1시간만 해두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돌아가는 걸 아마 확인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직접 설정하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전화가 와도 누군가 전화해도 여러분이 모르실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니까 무음 모드에서. 그래서 여기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 이것도 삼성이 개발한 삼성만의 아이디어입니다. 되게 좋아요. 소리로는 안 돌아옵니까? 소리로는 이제 굳이 돌아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기억나시면 진동은 기억이 났잖아요. 이걸 체크하시면 되죠.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이 뭐 영화나 수업이 끝났을 때 이제 끝났으니까 이 무음 모드를 푸시면 돼요. 손으로 누르시면 바뀝니다. 연습해볼까요?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손으로 터치를 하면 얘가 바뀝니다. 한번 해보세요. 터치할 때마다 소리, 진동, 무음. 별거 아니에요. 예, 진동, 무음. 저는 이제 무음으로 해놨고, 무음으로 해놨고, 아까 1시간이라고 해놨으니까, 1시간 뒤에는 이제 진동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 모드를 만들어 놓으시면 편리하다는 거죠. 이것도 아이폰은 없어요. 자, 요게 이제 전화로
메시지 거절하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다시 이제 교환해 설명을 하는 건데 요게 있어요. 여기. 전화가 왔을 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일일이 제가 전화드리기가 좀 뭐해서 요거 생략을 할게요. 한번 전화 오셨을 때 지금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나 오늘 못 참겠다 하시면 제가 전화 드려볼게요. 괜찮으시죠? 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주로 요거 두 개만 눈에 보여요. 근데 새삼 이 교육을 받고 보시면 가운데 아래에 이런 게 있었네. 메시지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걸 톡 치시면 이게 올라와요. 이런 글자가.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누르시면 그 문자가 바로 갑니다. 이 전화 온 사람한테. 대응하듯이.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메시지로 친절하게 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폰의 경우고, 자, 이거는 그냥 개념 설명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 아니었죠. 그 전에 그냥 핸드폰이었어요. 그야말로 핸드폰 폰에 있는 그야말로 이제 전화기 개념이 컸었죠. 여러분은 이제 이 역변하는 세상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매체 혹은 이 미디어들의 변화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는 아마 카세트 테이프가 몇 개 있으실 거고요. 네? 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기회를 놓쳐. 여기서는 안 되니까 저기서 해야 되는데. 네. 보셨나요? 아까 여기 있는 거? 보셨나요? 시청각 교육을 제대로 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아마 카세트 테이프가 있으실 거예요. 그죠? 지금 트실 수 있나요? 집에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으세요? 우와. 그거 다 있잖아. 더 좀 빌려주세요. 정말 재미있는 녹음한 게 있는데 틀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걸 바꾸질 못해요. 근데 카세트 테이프 또 제가 그 대원기획 다니면서 이제 나중에 은퇴하면 보려고 영화를 VHS 테이프도 다 녹화해 놨어. 지금 해보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었어. 이게 VHS 테이프 한 100개가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 제 방에. 그리고 그걸 집어넣을 데크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좀 이게 빨라요. 역변하고 일본만 해도 아직 VHS 테이프 데크가 있고요. 미국도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 VHS 비디오 테이프 데크가 있는 거죠. 옛날 비디오방에서 빌려서 영화 보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넣을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또 CD-롬으로 갔다가 DVD로 갔다가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해 보시면 옛날에 벽돌폰 기억나십니까? 차에 이렇게 딱 하니 있었던 그 무기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때리면 막 죽을 것 같은.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이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그거를 전화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약올라. 다들 줄 서서 이렇게 전화 걸려고 이렇게 동전 들고 이렇게 있는데 공중전화 박스 나야 뭐 이러면서 이만한 폰 들고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후져요. 근데 그렇게 벽돌폰의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 폰 컴퓨터 아니에요. 그냥 전화만 되는 건데 그렇게 무식하게 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 얇은 폰 안에 온갖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캠코더 지금 여러분 동영상 찍잖아요. 그죠? 옛날 기억나십니까? 캠코더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막 줌하고 막 이렇게 찍고 배터리 갈고 막 이랬던 거 8mm 뭐 이런 거 막 있었잖아요. 그거가 지금 여러분 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PC랑 얘가 어떨 경우엔 집에 있는 PC보다 얘가 더 상위 개념이에요. 기능이 더 좋아.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옛날에 그 미국이 아폴로 계획으로 달에 착륙선을 보냈잖아요. 그때 당시에 컴퓨터보다 한 200배 지금 더 좋은 컴퓨터를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상대가 안 돼.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AI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과사전 뭐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거죠. 통역도 되고 뭐 다 돼요. 그러니까 비싸죠. 옛날엔 폰이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지금 막 100만 원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한번 전자레인지에 데워보니까 충격이 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두 개의 거대한 이제 스마트폰의 OS,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시스템으로 얘기하면 두 개의 영역을 나뉩니다. 하나는 이 아이폰 계열의 애플 OS가 있어요. 여러분 전부 다 안드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다 이쪽입니다. 플레이스토어. 그래서 요거는 안드로이드라는 OS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용으로 개발된 건데 구글이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애플이 직접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가다 보면은 보안이 얘가 더 뛰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얘가 폐쇄적인 거예요. 얘가 많이 뚫리잖아요. 그만큼 얘가 많이 오픈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지하게 답답해요. 다른 거에 연결이 잘 안 돼. 근데 얘는 잘 보완이 돼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뚫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장점이 있으면 뭔가 단점이 있고, 뭔가 단점이 있으면 다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안상으로는 상당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OS 개발해서 그걸 막아놨거든. 얘를 뚫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나이 먹은 오히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이폰 쓰는 게 좋다고 그래요. 안전성 있다고. 안전하다고. 네.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 다 이걸 쓰죠. 뚫릴까봐.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럼 하염없이 뚫리기만 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계속 보안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어떤 앱을 다운받을 때 우리가 여기 플레이스토어 여기로 다운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아이폰은 이 앱스토어에서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보기에는 여기 아이폰에 있는 네이버나 여러분 갤럭시 폰에 있는 네이버가 같아 보여요. 왜냐면 디자인이 똑같이 했으니까. 그런데 얘 둘은 전혀 다른 애들이에요. 구조적으로 생태적으로 다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아이폰용 앱과 안드로이드용 앱을 개발했다는 얘기는 2배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폰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가 한번 오디놀이라는 앱을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오디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할 때 뭐 주문하고 그럴 때 그거를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그 키오스크를 연습하기 위해서 개발한 이제 앱이에요. 게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앱이 되게 유용해요. 근데 그거가 아이폰은 없습니다. 이 앱스토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앱을 개발한 업자가 여기 이거 용으로만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것들 또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이런 애들은 둘 다를 상대로 다 곱하기 2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미묘하게 이 플레이스토어의 상태하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의 상태하고 아이폰의 상태가 미묘하게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다르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맵, 그러니까 카카오 맵이죠. 카카오 맵으로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지하철 알림이 돼요. 지하철에서 역 알림이 되는데 아이폰에서는 역 알림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막 해달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들어주더라고. 다시 개발해야 되니까. 그런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중엔 다행히 아이폰이 없으신데 저는 아이폰도 사실은 이제 알려드려요. 제 소개를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잠깐 해드리자면 저는 잭스키스의 김재덕입니다. 네, 이름이 똑같아요. 한문도 똑같아요. 제가 간혹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고대행사 대원기획 출신인데 대원기획은 롯데 계열이에요. 그래서 제가 롯데 제과 광고나 롯데 칠성 광고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롯데 광고를 해가지고 롯데 칠성 사기자 광고를 해가지고 광고 대상도 받고 또 클리온이 뭐 뉴욕 페스티벌이 뭐 세계적인 상들을 받아보고 그러다가 롯데 미니샌드라는 이제 조그마한 과자인데 그걸 이렇게 손가락 위에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열심히 만들었더니 엠넷이라는 여러분 아시죠? 음악방송. 엠넷이라는 음악방송에서 저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를 지목한 거예요. 나름 스카우트된 겁니다. 저 희한한 거 만드는 사람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연락을 받고
이제 엠넷으로 간 거죠. 그래서 오네어 프로모션이라는 좀 특별한 채널 홍보하는 부서거든요. 디자인이나 이런 필름을 만드는 거기 팀장으로 가서 국장까지 되고 마케팅 실장까지 했고 늘 그렇듯이 어떤 기업이 좀 커지면 구조조정이라는 말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태가 안 좋다고 일부 내보내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밑에 5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볼 때는 이거는 얘를 보내면 내가 그룹에 엄청 인정받아. 저를 부르더라고. 근데 그분이 대원기의 선배였어. 제가 여러분 김 부장 보셨습니까? 네, 완전 그 짝이죠. 그래서 이제 선배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뭐. 근데 저는 어떻게 믿었냐면 이분이 계속 사장을 하고 나를 케어해 주겠지라고 믿었던 거야. 김 부장처럼. 저도 김 씨예요. 저는 국장이었죠. 네, 마케팅 실장까지 했고. 근데 이제 이분이 갑자기 갑상선 암이 걸리신 거야. 그래서 그만두셨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를 이렇게 막 얘기해가지고 네가 나를 좀 도와줘야 해서 어떻게 할까. 저랑 기술국 각각 50명씩이야. 대단히 눈에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100명을 내보낸 거야, 이 사장님이. 그룹이 볼 때는 얼마나 일을 잘하는. 우리 김 부장 볼 때도 그러잖아요. 인사팀장이 와가지고 형님 뭐 20명만 리스트 뽑아주세요 이러잖아요. 전 100명이야 우리 회사. 제가 50명, 기술국 100명. 그러니까 50명. 그래서 합쳐서 100명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인정받았는데 자기가 이 갑상선암이 올라가지고 그만둔 거야. 그러니까 낙동강 오리알 됐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KBS 일도 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일을 했죠. 당시만 해도 제가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CJ가 원미디어를 사요. 원미디어에 우리 같은 이제 그 조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외부에 저희가 조직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원은 필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한테 제안이 들어오기를 우리 직원만 데려가겠대. 김 부장보다 더 하죠, 이 구조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다 데려가. 내가 그만둘게.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된대. 아마 제가 고발할까봐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OFPD라는 회사를 그냥 차려서 대표이사가 돼서 이제 산전수전 고장하다가 결국 이제 조용히 늘 그렇지 그룹이 이제 조용히 입을 닫죠. 입을 닫으면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구조가 쉽지 않아요. 외주처 그러니까 안에서 두무리 안에서 이 퀄리티만 신경 쓰던 조직이 먹고 살려고 생산성을 내야 되면 입장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은 열심히 일하니까 급여를 줘야 되잖아. 근데 성과가 안 나니까 제가 돈을 못 받잖아. 자꾸 마이너스가 되잖아. 나중에 제가 뭐 기술 거기서 기금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1억을 확보해 놓고 있다가 제가 하도 주변에서 끝날 때 회사 끝날 때 하도 그 고소 고발 사건이 많아서 직원이 대표이사를 고발하는 거야. 퇴직금 안 줬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퇴직금까지 못 주는 거죠. 그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깔끔하게 퇴직금 다 정리해주고 깔끔하게 잘 끝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아요. 네, 그만큼 저는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그새 다들 이렇게 젊었던 얼굴이 지금처럼 이렇게 팍 살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에도 갔었어요. 서울예술 실용전문학교라는 데 가서 방송영상 학부장을 하면서 애들 데리고 이제 우리 CJ 계열 그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엠넷을 시작해가지고 채널이 한 8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걸 전부 다 제가 관리했어요. 디자인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하면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많아진 거죠.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삶을 살다가 여기 부천에 이사 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됐어요. 한 3년 됐나? 보니까 부천이 너무 좋아. 평지고 제가 어디로 왔는데 중동으로 왔는데 그때 보니까 현대백화점이 딱 있고 옆에 이마트가 있고 병원들이 쫙 있어. 야 여기는 천국이다. 그래서 이제 힐스테이트 제일 높은 지금 아직까지 제일 높은가? 그러니까 시청 옆에 있는 그 집으로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살아보니까 평지니까 자전거들 많이 타시는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썩어가던 자전거를 다시 꺼냈죠.
그게 뭐냐면 조선일보 자전거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조선일보 보면 자전거 준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나십니까? 한 20년 전 정도 됩니다. 저게 20년 된 자전거예요. 저걸 제가 다시 꺼내가지고 이제 타려고 했더니 공기가 다 빠져가지고 끌고서 이제 중동에 그 자전거 수리점 가서 이거 어떻게 살까요? 그랬더니 한 손을 한번 푹 치더니 살려놓더라고. 타이어 다 교체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부천만큼 이게 평지인 곳이 별로 없어요. 다 이제 구릉이 있고, 제가 그 전에 마포에 있었는데 엄청나요. 내려갈 때 너무 좋지. 올라갈 때는 아주 죽어요. 돌아올 때는. 그래서 여기 왔더니 부천이 스마트 시티 챌린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가 되려고 이제 스마트 튜터를 막 모집하고, 뭐 봉원마다 현수막이 붙어 있고, 그래서 제가 저게 뭔지 한번 뭘 하는지 한번 보려고 가서 제가 튜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거 아는 분들은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분들은 정말 이게 힘들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튜터가 돼서 2년, 3년 하게 되면서 지금 제 동료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 케어라는 그 동아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시장님이 또 우리 그렇지 제가 아까 우리 회사 얘기도 했지만 시장님이 그러니까 끝나고 다음 시장님이 되니까 그 전 시장님의 일을 다 끝내더라고.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스마트 튜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참 좋은 시설이었거든요. 공원마다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교실이었어요. 그래서 8명씩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2주 동안 가르쳤어요. 주 5일. 10일 동안 가르치는 거잖아요. 거의, 뭐 굉장히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렸어. 물론 그래도 그분들은 다시 또 오시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뭐 이러면서 하얀 표정으로 오셔서 제가 이제 그때 알았죠. 이분들이 기억력도 좀 그러시구나. 근데 어쨌든 그 되게 좋은 일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없앴어요. 컨테이너 박스도 그냥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너무 아까워. 거기 막 모니터도 있고 프린터 다 있었는데 이게 정치예요. 또 한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게 없어지고 나서 우리 튜터들이 다 갈 데가 없잖아요. 헤어질 판인데 너무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우리가 동아리 만들자. 스마트 케어라는 동아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AI 동영상 만들기를 줌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그 동아리가. 여러분들 제가 한번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볼게요. 이미 한 달 됐거든요.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 저도 이제 거기 강사 중에 하나인데, AI 강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잘하는 분이 또 이제 주로 강사를 맡아가지고 여성분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아주 친절하게 가르치는데, 수너로 이제 음악도 가르치고, 소라라는 거죠, 소라. 소라2가 있는데 얘가 여러분 폰으로 여러분 이미지를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얼굴이 들어간 영상을 막 만들어줘요.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버킷리스트를 하고 있어요. 백두산 천지가 내 모습 만들어줘. 동영상으로. 근데 얘가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고 써놓으면 말을 안 해요.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찍어.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얘가 지멋대로 막 말을 많이 하게 하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어떤 우리 선생님은 이거 보시고 저거 보고 이제 교수님이라고 표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제 학습법을 알려드리는 게 저는 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는 걸. 아까 그 사건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면 되게 밝아져요. 표정이 막 이렇게 밝아지셔. 저 사람이 나를 아는구나 막 이러면서. 그리고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아는 거 또 얘기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용 설명서를 제가 먼저 알려드리죠. 그거를 열심히 정독을 하시면 아마 좋으실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폰 기종 확인 잠깐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었는데 제 거 여러분 또 잊어버리셨을까봐. 자, 이게 설정이 다 있습니다. 한번 내리시고, 내리실 필요 없죠. 여러분 앞에다 빼놨으니까.
여기 설정 빼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편하시라고. 요걸 누르시면 제일 아래에 휴대전화 정보라고 떠요. 뜨시죠? 예. 여기에 여러분 폰의 정보가 다 있는 겁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는 갤럭시 S23이에요. 제품명이. 그럼 여러분이 전화로 내 폰에 문제가 있어 라고 이제 삼성 AS 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얘기할 때 그 기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폰 종류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갑자기 물어보면 할 얘기가 없어. 내 폰이 종류가 뭔지 다 모르겠는데 이거 찾아보시면 되는 거야. 지금 찾아보셨을 때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어디 적어두세요. 여기 맨 위에 있는 게 여러분 폰의 이름입니다. 어떠세요? 뭐라고 써 있나요? 노트, 예, 집, 또 폴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름들이. 그 여기 번호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요걸 얘기해줘야 상대방 기사가 S23이시군요. 뭐 폴더 3군요. 폴더 5군요.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뭘 눌러봐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정안될 때는 그 기사가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여러분 폰한테 어떤 URL을 보냅니다. 그럼 그걸 이제 누르면은 그 기사가 여러분 폰으로 들어와서 고쳐요. 여러분이 승인을 하면 마치 이 폰 안으로 마치 해킹하듯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만진 다음에 제가 다 수정했습니다 하고 이제 빠져나가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성 AS 겁내지 말고 이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 처음에 대화 심1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알파벳 소문데 이심으로 나오는데 어떤 차이인가요? 이심 저기는 그냥 심1. 뭐 별 상관없어요. 저기도 저도 보면 IMEI 1, 2가 있어요. 사용하는 심이 여기 또 있잖아요. 저도 제 폰을 이게 지금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긴 하지만 이 폰도 아마 폰 2개의 번호를 쓸 수 있는 폰 같아요. 요즘 그런 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폰 하나가 2개까지 가능한 거야. 번호 2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뜨는 거죠. 그리고 뭐 20일, 20일 다 유심칩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요즘 다 나노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요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올려보시면 지금 얘는 그 네트워크 K2로 되어 있죠. 여러분 뭐 LG 또 뭐 SKT 다 있죠.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 AS 문의 전화번호 밑에 있습니다. 이걸로 전화하시면 돼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꾸 뭐가 안 된다. 뭐가 뻑이 나고 잘 안 돌아간다. 답답하다. 그럴 때는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혹시 그냥 고쳐주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하실까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네, 한번 해볼게요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찾아오셔야 된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통화하면서 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초기화라는 거 있죠? 요거는 여러분이 폰을 완전히 비울 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여러분이 폰을 잘 쓰시고 저처럼 누군가한테 이제 중고폰으로 살려고 하게 되면 이분은 여기 있던 모든 정보를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게 초기화입니다. 완전히 공장에서 나왔을 때처럼 이제 새 폰으로 만들려고 그럴 때 초기화를 누르면 여기 있던 정보가 다 없어지고 난 이걸 중고폰으로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초기화시키면 그거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초기화시켜서 팔면 안 돼요? 사실은 돼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삼성 그 아이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딘가 구글이든 어딘가에 내 정보를 잘 업로드 시켜놨으면 다시 그렇게 로그인만 하시면 다시 내려받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경고를 그래야 경각심을 갖고 얘를 함부로 누르지 않죠. 아니 그 핸드폰을 초기화시켜서 팔면 그 사람이 내 정보를 복원해서 그건 안 돼요. 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이 폰은 아주 벌거벗은 폰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팔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가 뜨는 거죠.
그럼 이제 글자, 이를테면 미국 사람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랍 사람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중국 사람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언어 설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게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여러분 지금 여기 소프트웨어 정보 있죠?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은 저보다 더 좋아서 여기 8.0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죠? 예, 이 폰들은 다 좋은 폰들이에요. 좀 빨리빨리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제 폰은 조금 후져서 아직 7.0이에요. 이게 순번이 돌아와요. 좀 지나면 이제 기종별로 얘가 이제 8.0이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하라라고 연락이 오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얘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One UI 버전 7.0이다. 여러분은 8.0이다. 이런 걸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6.1이면 지능이 더 낮은 거. 홈 버튼 누를게요. 많이 복잡하십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폰 상태, 우리 폰의 모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상태 이런 거 점검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무음 모드 시간 설정하는 거, 그리고 와이파이 들어가는 거, 와이파이 QR코드 발생시키는 것까지 한번 다 점검해 보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발생하는 것까지 한번 카페 같은 데 가서 이제 와이파이 연결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설정 누른 다음에 연결된 상태에서 설정 눌러서 QR코드 눌러가지고 QR코드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친구한테 보여주고, 야, 이거 읽어서 와이파이 연결해봐. 그렇게 되시는 거 보면은 아마 뿌듯하실 겁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정보가 없는데 여기 한 번만 더 찾아보시고 제가 봤을 때 있으면 100원 주시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